이번엔 리플 네트워크에서 6천만 달러 규모 토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5,900만 개 정도의 RLUSD라는 토큰이 한순간에 소각됐는데요. 근데 이걸 사라지게 만든 게 누구냐? 다름 아닌 리플랩스 본사입니다. 자기 회사가 만든 토큰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XRP 홀더들한테 좋은 소식인 건지 아니면 나쁜 소식인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6천만 달러 소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리플 채널들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LUSD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리플 측에서 지난 2024년에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가격이 항상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RLUSD는 항상 1달러,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RLUSD 5,900만 개가 한꺼번에 소각이 된 겁니다. 이 소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RLUSD를 리플에 다시 돌려주고 또 그만큼의 진짜 달러로 바꿔갔다는 뜻입니다. 토큰은 없애고 달러로 환불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보통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한 개는 리플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다. 사실 대부분의 리플 콘텐츠가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냥 리플 호재네? 이 한마디로 끝이 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리플이 왜 소각했냐가 아니라요. 도대체 누가 6천만 달러를 한 방에 환불 받아갔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죠. 이걸 일반 개인 투자자 10,000명이 한 명당 800만 원씩 환불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한 날 한시에 800억이 한 번에 빠지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 정도 규모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즉 기관들이라는 거, 은행이나 결제회사 같은 큰 손들, 이렇게 대형 고래들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번 소각은요,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대형 기관이 RLUSD를 실제로 쓰고 있다는 첫 번째 공개적인 흔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6천만 달러라는 금액의 크기, 한 번에 처리됐다라는 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리플랩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환매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겠지만 기관 자금의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더 결정적인데요. 이번 소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RLUSD가 지금 두 군데에 깔려있죠. 한 개는 이더리움, 또 한 개는 리플 레저. 여기서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리플이 만든 자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RLUSD가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인 건데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가장 많이 굴러다닐까요?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리플 레저에서 도는 스테이블 코인 양은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사용자가 많은 이더리움 쪽을 더 키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리플은 이번에 6천만 달러 소각을 이더리움에서가 아니라요, 리플 레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러 자기 블록체인 쪽으로 끌고 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하게 또 하나의 코인이 아닙니다. RLUSD가 활발하게 돌수록 리플 레저의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리플 레저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XRP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영구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정리드리자면 RLUSD가 잘 쓰이면 쓰일수록 리플 레저가 더 많이 돌아가고요. 그럴수록 XRP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리플이 자기 회사 스테이블 코인을 일부러 자기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호재 정도가 아니라요, 리플이 RLUSD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XRP라는 자기 코인의 양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일 게 있습니다. 이번 소각이 일어난 시점이 월 말이라는 점인데요. 월 말은 보통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산이 몰리는 시기죠. 국가 간의 송금, 기업 간의 결제, 분기 마감 같은 것들 전부 다 월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RLUSD가 단순하게 곧 출시 예정인 상태라면은 굳이 월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큰 소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월말마다 이런 큰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요, RLUSD가 이미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시범적으로 돌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 전에 이미 실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내일 XRP 폭등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가격이라는 건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시장 자금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그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XRP는 지금 쓸 일이 점점 많아지는 코인이다, 이렇게 천천히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 가격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폭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누적 매집 구간으로 인식하는 쪽이 흔들림이 훨씬 더 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천만 달러 소각은 단순 공급량 조절 정도가 아니라요. 기관 자금이 RLUSD를 실제로 쓰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흔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일부러 리플 레저 위에서 이 소각을 진행했다라는 건요.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수록 XRP의 자체의 양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의 과정도 깼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 RLUSD가 정말로 미국 대형 은행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XRP 가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에서 멈출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 미국의 은행들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에서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 내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참고하는 건 정말 좋아요. 리플이 내 생각에 5,00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많이 상승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주위에서 만원 간다 5만원 간다 이런 얘기 계속 듣다 보시면요. 어느새 내 기준선 자체가 사라지고 내 알고리즘, 내가 보이는 것들 죄다 만원 5만원만 오른다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리플 XRP 고점에서 그냥 한번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못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일부 비중이라도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도 해보셔야지 습관이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점에 왔을 때도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용기들, 그 이유들을 스스로 찾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리플 정보방에서도 과거 역사적인 패턴상 리플 흐름이 좋았을 때 심리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매도와 익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익 실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로 습관화될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만이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선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